요게아카르타의 태양은 살갗을 태울 듯 이글거렸다. 크라톤 느가 요게아카르타 하디닝그랏 술탄 왕궁 앞들 파글라란 광장은 끓어오르는 용광로 같았다. 오래된 자바 양식의 건축물 그림자만이 뜨거운 대지 위에 잠시나마 검은 휴식을 제공할 뿐이었다. 온갖 국적의 관광객들이 저마다 다른 언어로 소음을 만들어냈고 간간히 멀리서 들려오는 가물란 연주 소리가 이 기묘한 혼돈에 신비로운 막을 씌웠다. 그 모든 소란과 열기의 한가운데 마치 시간이 멈춘 섬처럼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스르산 사투 바뉴 위라타마. 그는 전통적인 요게아카르타 크라톤 근위병 브레가다의 일원이었다. 수마트라식 모자는 그의 얼굴에 짙은 그늘을 드리웠고 정교한 바틱 문양의 상의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허리춤에는 번쩍이는 크리스 단검이 그의 지위와 임무를 상징하듯 꽂혀 있었다. 그의 시선은 광장 너머의 어떤 지점에 고정된 채 미동도 없었다. 섭씨 35도는 좋게 넘을 폭염 속에서 그는 살아있는 조각상처럼 보였다. 땀방울조차 그의 강철 같은 규율 앞에서는 흐르기를 주저하는 듯했다. 그때 그 정적인 풍경 속으로 이질적인 움직임이 끼어들었다. 치트라 아유르스타리. 27살의 젊은 예술가였다. 밝게 염색한 머리카락 몇 가닥이 얼굴 위로 흘러내렸고 양쪽 귀에는 여러 개의 은색 귀걸이가 반짝였다. 몸에 꼭 맞는 그래픽 티셔츠와 군데군데 찢어진 청바지, 투박한 워커 차림은 크라톤의 엄숙한 분위기와는 명백히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에는 낡은 캔버스 가방이 걸려 있었고 손에는 제법 두툼한 스케치북과 연필이 들려 있었다. 치트라는 잠시 멀찍이 서서 반유를 관찰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것, 날카로운 비판의식과 예술가 특유의 해부하려는 듯한 시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펼쳐들고 빠른 속도로 연필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지가 떠올랐다. 과거의 유령, 먼지 쌓인 박물관의 유물, 혹은 꼭두각시 인형. 아직도 이런 게 필요할까? 치트라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21세기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의 빌딩 숲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 봉건 시대의 잔재가 사람들은 이걸 전통이라고 부르겠지. 하지만 내 눈에는 그저 시대착오적인 권위의 과시 혹은 관광객들을 위한 값비싼 코스프레로 보일 뿐이야. 몇 년간의 유럽 유학 생활은 그녀에게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을 뜨게 했다. 네덜란드의 자유로운 공기와 현대 미술의 세례를 받고 돌아온 그녀에게 요게아카르타의 크라톤은 답답하고 위선적인 공간으로 느껴졌다. 술탄이 여전히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도시의 시스템 자체가 그녀에게는 불합리하게 보였다. 그리고 그 불합리함의 가장 선명한 상징이 바로 저 근위병 반유였다. 치트라는 연필을 잠시 멈추고 반유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다른 관광객들이 암묵적으로 지키는 보이지 않는 존중의 경계선을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섰다. 철컥 철컥 그녀의 스마트폰 카메라 셔터 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녀는 반유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가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댔다. 반유는 여전히 미동도 없었다. 그의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치트라는 그의 굳게 담은 입술선에서 미세한 변화를 감지한 것 같았다. 와, 진짜 살아있는 마네킹이네. 치트라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몇몇 외국인 관광객들이 흥미롭다는 듯 키득거렸고 다른 이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다. 이봐요, 아저씨. 덥지 않아요? 혹시 안에 냉방 장치라도 숨겨둔 건 아니죠? 반유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의 오랜 훈련은 이런 종류의 도발에 익숙해지도록 그를 단련시켰다.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저 젊은 여성의 목소리와 눈빛에는 단순한 장난기를 넘어선 더 깊고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있는 듯했다. 치트라는 다시 스케치북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반유를 더욱 과장되게 마치 태엽이 풀린 로봇처럼 우스꽝스럽게 그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혼잣말처럼 하지만 반유에게 들리도록 중얼거렸다. 이렇게 하루 종일 서 있기만 하면 월급은 받아요? 우리가 낸 세금이 이런 데 쓰이는 건가? 차라리 저 돈으로 학교를 짓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때 근처에서 과일을 팔던 나이든 현지 여성이 보다 못해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는 치트라에게 자바어로 점잖게 말했다. 아가씨,
오라 일록, 보기 좋지 않아요. 예의를 지켜야지요. 저분들은 술탄 폐하를 모시는 분들이에요. 치트라는 노파를 흘깃 쳐다보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했다. 예의요? 할머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요. 아직도 술탄 타령이에요. 저 사람은 그냥 자기 일하는 군인일 뿐이에요. 아니, 군인이라고 할 수나 있나? 그냥 장식품이지. 노파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겠다는 듯 혀를 차며 돌아섰다. 반유의 굳게 담은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수십 년간 이 자리에서 크라톤의 존엄을 지켜왔다. 그의 아버지가 그랬고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그의 가문의 명예이자 자바 전통 그 자체였다. 그런데 저 어린 여자는 그 모든 것을 한낱 장식품으로 세금 낭비로 치부하고 있었다. 치트라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녀는 이제 반유의 엄숙한 자세를 우스꽝스럽게 흉내내며 주변 관광객들의 웃음을 유도했다. 이것 봐요. 로봇 댄스. 삐걱삐걱. 그녀는 일부러 과장된 몸짓으로 움직이며 키득거렸다. 솔직히 이런 옷 입고 진짜 싸울 수나 있어요? 누가 쳐들어오기라도 하면 그냥 이렇게 서서 구경만 할 건가? 완전 보여주기식이잖아요. 이번에는 근처에 서 있던 젊은 다른 근위병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슬쩍 반유의 눈치를 살폈지만 반유는 여전히 정면만 응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치트라는 보았다. 반유의 관자놀이에서 희미하게 맥박이 뛰는 것을. 그의 콧등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다. 뜨거운 날씨 탓만은 아닐 터였다. 치트라는 이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그만큼 더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마치 비밀을 속삭이듯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들릴 만큼 교묘하게 말했다. 솔직히 말해봐요, 아저씨. 당신은 아직도 이런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저기 왕궁은 저렇게 화려한데 바로 담장 너머에는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이게 정의로운 건가요? 술탄은 도대체 뭘 하는데요? 그녀는 왕조의 정당성과 사회적 불평등 문제라는 가장 민감한 부분을 정면으로 건드렸다. 반유의 꽉 쥔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그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다. 수년간 억눌러왔던 감정, 자존심, 분노, 그리고 어쩌면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불안감까지 뒤섞여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크라톤의 근위병으로서, 술탄의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그리고 자바 전통의 수호자로서 이 모욕을 견뎌내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한 명의 인간이었고 한 명의 자존심 강한 남자였다. 치트라는 반유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예술적 실험이 클라이맥스에 다다랐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와 알록달록한 스티커 몇 장을 꺼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장난기 가득한 그러나 어딘가 위태로워 보이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자, 여기에 현대 예술을 조금 더해줄게요. 이 지루한 전통에 활기를 불어넣어 보자고요. 치트라는 스피커 전원을 켜고 시끄러운 서양 팝 음악을 틀었다. 갑작스러운 소음에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음악 소리는 크라톤의 엄숙한 분위기를 산산조각 내는 듯했다. 그리고 그녀는 스티커 한 장을 손에 들고 반유를 향해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녀의 목표는 반유가 딛고 선 단상, 혹은 그의 허리춤에 꽂힌 크리스탄검의 손잡이였다. 그녀는 외쳤다. 이것도 예술이야. 고정관념을 깨는 행위예술. 그녀의 손이 반유의 신성한 영역을 침범하려던 바로 그 순간. 그만! 낮고 거칠게 갈라진 외침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반유의 목소리였다. 수년간의 침묵을 깨고 터져나온 억눌린 분노의 포효였다. 그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다. 그는 치트라의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아니, 거의 후려치듯 뿌리쳤다. 그의 얼굴은 극도의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불타는 듯 이글거렸다. 악! 치트라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동그라졌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스피커와 스티커, 그리고 스케치북이 바닥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흩어졌다. 펼쳐진 스케치북 페이지에는 반유를 조롱하는 캐리커처가 그려져 있었다. 순간 광장에는 얼어붙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모든 소음이 맙고 모든 시선이 넘어진 치트라와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는 반유에게 집중되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수백 년 된 전통과 도발적인 현대 예술,
억눌린 분노와 깨어진 규율이 위태롭게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다. 넘어진 치트라가 충격과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기 시작했다. 뭐 하는 짓이야? 사람이 사람을 쳤어. 폭력이야. 그녀는 넘어진 자리에서 발버둥치며 외쳤다.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웅성거리는 소리, 놀란 탄성, 겁에 질린 아이 울음소리가 뒤섞였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거나 혹은 이 충격적인 장면을 놓칠세라 연신 카메라 셔터만 눌러댔다. 근처에 있던 다른 젊은 근위병들과 크라톤 보안 요원들이 사태를 파악하고 황급히 달려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심각함이 교차했다. 반유는 여전히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분노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는 깊은 당혹감과 어쩌면 후회 같은 복잡한 감정이 떠올랐다. 방금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수십 년간 목숨처럼 지켜온 규율을 스스로 깨뜨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듯했다. 보안 요원 2명이 반유를 둘러싸듯 섰고 다른 2명은 넘어진 치트라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치트라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그녀는 거칠게 저항하며 소리쳤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저 사람 당장 체포해요! 공무집행 중에 시민을 폭행했다고. 아가씨, 진정하세요. 우선 여기서 나가셔야 합니다.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단호하지만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치트라의 양팔을 붙잡고 광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했다. 치트라는 질질 끌려가면서도 반유를 향해 악에 바친 목소리로 외쳤다. 내 말이 맞았어. 봤지? 저들도 그냥 감정적인 인간일 뿐이라고. 화나면 때리고 소리 지르는 별다를 거 없는 인간. 그녀의 목소리는 군중 속으로 흩어졌지만 그 메시지는 날카롭게 박히는 듯했다.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치트라의 모습과 멍하니 서 있는 반유의 모습, 그리고 이 모든 소동을 각기 다른 표정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의 모습. 위로 요케아카르타의 태양은 여전히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가물난 소리는 이제 처연하게 느껴졌다. 잠시 후 상급자로 보이는 제복 차림의 남자가 굳은 표정으로 반유에게 다가왔다. 그는 나지막하지만 엄한 목소리로 반유에게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했다. 반유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햇볕에 그을린 그의 얼굴에는 깊은 수치심과 자괴감이 어려 있었다. 그의 허리춤에 꽂힌 크리스 단검만이 여전히 위협적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이제 그 빛은 공허하게 느껴졌다. 치트라는 크라톤 밖으로 끌려 나온 후에도 한동안 분을 사귀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녀의 예술적 퍼포먼스는 예상치 못한 그리고 원치 않았던 방식으로 성공한 셈이었다. 그녀는 근위병의 인간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그녀의 스케치북과 스피커는 압수당했고 신분증을 제시하고 나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그녀는 어쩌면 공무집행 방해나 문화재 훼손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지도 몰랐다. 그날 저녁 치트라는 자신의 작은 작업실에 앉아 텅 빈 캔버스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반유의 분노에 찬 얼굴, 그가 내뱉은 거친 숨소리,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의 눈빛에 어렸던 혼란스러움.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과연 정당했는지 자문했다. 예술적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전통에 대한 비판이 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이어져도 괜찮은가? 그녀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씁쓸할 뿐이었다. 다음 날 오후 치트라는 다시 크라톤 앞들을 찾았다. 이번에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어제 반유가 서 있던 자리에는 다른 근위병이 서 있었다. 그는 반유보다 훨씬 젊어 보였고 아직은 앳된 얼굴에는 긴장감이